와, 여기, 이거 나와요, 지금? 오늘 뭐예요, 우리? MC 지진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오케이. 요즘에 이렇게 물건을 팔면 됩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아, 진짜. 안녕하세요. MC 지지입니다. 자, 오늘 뭐 하지? 감독님, 오늘 뭐 하나요? 오늘 존중 언박싱 하시면 됩니다. 존중 언박싱? 네,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언박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존중이 들어있다. 이거죠.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넌 정말로 소중해. 내 얘기는 어떠니? 내가 양보할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계세요? 이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또 아주 따뜻하네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 안에 뭔가 있는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 핸드폰이 들어있네요. 요즘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대상 및 연령, 남녀노소 누구나. 안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용 시기, 항상. 저는 이걸 항상 쓰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떨 때는요, 이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요거 말고 좀 다른 걸 쓰게 되거든요. 좀 다른 거, 이렇게 불 붙는 거 뭐가 있어요. 이게 폭발하는 뭐가 다른 걸 쓰게 되거든요. 항상 이걸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용 장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실, 학교, 교회, 절, 성당, 학원, 공원, PC방, 사무실, 노래방, 편의점, 커피숍, 슈퍼마켓, 택시, 버스, 지하철, 메트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주차장. 너무 많네요, 이거. 갑자기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쓰고 싶은데. AS 센터 없음. 셀프. 요즘에 이렇게 물건을 팔면 됩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AS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스스로 고쳐서 써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있어요. 추천하는 방법은 밤에 혼자서 조용히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보시고 없으면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사용하신 사람들의 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이 사용했다. 평점이 5점 만점에 4.7점.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봤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효과는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최고네요. 네, 이분은 평소에 잘 안 사용하시다가 이제 막 사용하시는 분의 생생한 후기입니다. 좋다 해서 써봤는데 역시 리뷰 믿고 써볼만 하네요. 제 사용 의사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사용입니다. 이번에 친구한테 하나 추천하려고요.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상대방은 이걸 쓰지 않는지 자꾸 무시하네요. 선물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포토 리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오? 야, 이렇게도 사용한단 말이야? 네. 이분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박.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존중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60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었고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뭐든지 들어드리는 고민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일평생 존중만을 하고 살아오신 MC 쥐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에게 정말 많은 고민들이 또 올라왔고 또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혹은 나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삼각이님이에요. 네, 삼각이님. 네,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늘 신경 쓰이는데 친구들이 맨날 이름 가지고 놀려요. 뭐라고 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놀려요. 라고. 이게 이름인 건가요? 아니요. 삼각이님은 아이디고요. 그 정도면 놀리는 밝히진 친구들 이해할 않았습니다. 뻔했어요. 야, 너도 존중할 수 있어. MC 지지님 혹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놀림 많이 받았죠. 제 이름은 강호신인데요. 지금 이렇게 밝히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애들이 신자로 끝나면 무조건 신발로 가게 돼 있어요. 이름이 신자로 끝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하여튼 신으로 끝났어. 그래서 신자 돌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앞에 또 호자잖아. 호신하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술이 붙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호신술이 되는 거죠. 저는 호신술을 잘하지 않아요. 네, 보시기에도 그냥. 근데 이름을 조금 변형해서 부르는 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그쵸. 그것이 뭔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저는 오히려 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를 더 알리는데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네. 통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호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통하니까 잘 안 들리나 봐요. 호신술 할 때 호신요. 그러면 상대방도 네, 그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웃고 그렇게 하면서 제 이름을 더 알릴 수 있고. 그쵸. 분명히 어떤 이름이든 간에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쵸. 그죠? 그리고 친구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것은 그 친구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야 그래야 장난인 겁니다. 야, 너도 존중할 수 있어. 네, 다음 사연이에요. 다음은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네요. 바나나 차차님. 네. 제가 키가 좀 익숙하네. 작은데 자꾸 저보고 꼬맹이라고 놀린대요. 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놀리니까 더 미치겠어요. 라고 정말 진심을 담은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네, 그쪽 고민은 잘 안 해보긴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네,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이런 거군요. 네. 제 생각에도 이제 그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은 정말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더 억울하냐면, 그건 어떤 자신의 행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놀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지금 인종차별하고도 어쩌면 이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존중의 첫 발걸음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달라서 의미가 있는 거고 달라서 존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존중의 첫 번째 단계는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다. 기본적으로 달라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야, 너도 존중할 수 있어. 자, 별에서 온 던전? 던전. 네. 별에서 온 던전님이시네요. 제 친구가 좀 답답해요. 맨날 결정할 때 뭘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사실 시간도 길어지고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지만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제가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꼭 다음에 서운하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그게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떠세요? 한국 사람은 다 급해요. 기본적으로 다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도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쩌면 정말 시간이 없었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기다릴 시간이 진짜 그만큼 부족했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냥 내가 빨리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앞서서 아마 그 친구가 느린 것처럼 보였던 때가 많을 거고, 원래 느린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가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아 그런가요? 절대로 아... 이 친구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친구가 빨라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 친구를 기다려주는 거는 오히려 더 가능할 거예요. 야, 너도 존중할 수 있어.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네. 네,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와님이에요. 네, 코로나와 네,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친구의 사연이고요. 나는 친구랑 먼저 약속을 잡았는데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네요. 전 가족여행보다 친구랑 먼저 약속을 한 거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한 번도 엄마는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족여행을 결정한 것 같아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전 존중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이 존중하지 않는 건데 나중에 커서 자동으로 존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존중을 받아야 존중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도 존중할 수 있어. 뭐랄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그 상황에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잠깐 얘기해주면 어른들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저도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제 의사를 물어봐 주세요, 다음에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한번 사이다 날려주시죠. 예. 여러분이 존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중할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존중해주세요. 야, 너도 존중할 수 있어.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바쁘실 텐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존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리스펙!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존중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존중을 잊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존중을 옆에, 바로 내 옆에 두고 살아가도록 노력해봐요. 여러분은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중? 어렵다고요? 우리 좀 쉬운 것부터 차분차분 해보죠. 먼저 다른 사람과 내 차이를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이듯 마음속에 있는 것과 머릿속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가 원래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하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청이라고 하죠. 친구가 하는 말을 관심 있게 듣고 맞장구 쳐주면 친구가 더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경청은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먼저 배려의 손을 내밀어 보자고요.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일,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친구가 느리다고 자꾸 놀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발 맞춰서 함께 해준다면 친구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의 약점을 아십니까? 약점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약점이 드러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내가 친구를 존중한다면 친구의 약점도 덮어줘야 하고 친구가 가진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의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정답게 말하죠. 그건 역시 존중의 행동입니다. 모두가 서로 존중해준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모두가 서로 존중한다면 그 모두 속에 나도 포함될 것 같죠? 결국 나 스스로를 위한 일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를 대하게 될 겁니다.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놀리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려하게 되면 훨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다면 소수자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겠죠? 소수자는 문화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사회의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이 주류 문화를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나먼 일이 아닌 거죠. 모두를 존중하게 된다면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소수자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존중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하고 믿게 될 겁니다. 우리 교실에 존중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남들과 달라도 같은 반 친구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실 공동체가 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뭐든지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실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 목소리들이 존중되고 이 모습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모습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존중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면 그 온기가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나 역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해 이제부터 존중을 실천해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리스펙트.